사랑해들한 화요일 코너 마음 지키기 프로젝트 웃자. 웃음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오자 웃자. 매주 화요일 정신의학과 전문의 최의헌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웃자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벌써 함께한 지 1년이 됐는데요. 이 원장님과 1년 동안 함께하면서 참 저도 많이 배우고 청취자분들도 치유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6428님도요. 오늘 마지막인가요? 웃자 가끔 들었는데 너무 유익했어요. 미스바 기도회 가는 지하철에서 들으며 은혜 받고 가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네요. 정상인 거죠? 이은영님. 네, 정상이죠. 기도할 게 점점 보내주셨어요. 많습니다. 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원장님 어떠셨어요? 저는 오랜만에 방송을 했는데 지금도 나오지만 목소리가 이상하고 단어도 떠오르지도 않고 순발력도 떨어지고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안 좋구나라는 걸 느끼는 순간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얼마나 잘하셨던 거예요. 지금도 너무너무 좋은 팁들을 저희에게 전수해주고 계시는데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이 느껴질수록 정말 이것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돼서 내가 그만큼 성숙했다라는 생각을 듣고 뿌듯합니다. 겸손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상담 기회니까요. 그동안 보내지 못하고 망설이셨던 분 계시다면 용기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443님 사연입니다. 원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남편이 남이 되는 것 같아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50대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성인이 될수록 제가 알아서 해요. 모르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제가 적응이 안 되네요. 정상인 거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극히 정상이네요. 그렇군요. 그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남편이 남이 되는 것 같은 거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남들한테 물어보세요. 둘이 똑같다고 하실 거예요. 이게 겉보기와 자기가 느끼는 것의 괴리가 점점 벌어지는 건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 생각만 갖지 마시고 남의 생각도 들어보시고 남편은 또 어떤 생각 갖는지 물어보시고 하면서 그 교류 자체로 충분히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남편과 함께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아들도 또 특히 그렇죠. 제가 알아서 해요. 뭐 모르셔도 됩니다. 이러면 야, 너 아들 잘 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확실히 좀 서운하죠. 그렇죠. 왜 모든 거 조곤조곤 다 나눌 때가 언젠데. 근데 그렇다고 그 아들을 아이처럼 키우고 아이처럼 살기를 원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건강한 것이다. 훨씬 우리 아들 정말 멋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들한테 그 뜻은 같은데 좀 덜 서운한 단어를 알려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르셔도 돼요 라든지 이런 거보다 네, 뭐 하고 나서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라든지 그렇죠. 덜 서운한 말을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 라고 대안을 제시해 준다든지. 네, 역시 어떨까요? 어머니로서 저도 제 미래라서 아들 둘이라서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네. 4128님 사연이에요. 중3 딸아이가 새학기 되면서 친구 관계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최근에 옆반에서 한 친구가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그 친구가 용기가 있다는 표현도 하고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도 하는 것 같고 지금 학교 가는 것도 힘들어해요.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보살피고 아이 마음을 이해하고 얘기했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셨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자살 OECD 나라 중에서 1위잖아요. 그만큼 네.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자살에 대한 위험이 별로 그렇게 체감이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자살에 대한 인식 교육 굉장히 중요하고 네. 특히 이러한 경우에 딸한테도 이 자살에 대한 주제를 피하지 않고 어머니로서 물어보는 게 좋거든요. 요즘 힘들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근데 아이는 오히려 용기 있게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오히려 격려를 해주고 네가 마음이 힘들다는 걸 잘 표현해 주니까 고맙다. 그런 걸 표현해야지 위험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얼마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도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얘기해라, 이렇게 오히려 격려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정말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변에서 어떤 자살이 있을 때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은 그렇게 못하니까 부럽다는 건데 못한다는 것을 또 우리가 들으면서 격려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 또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야기는 충분히 많이 하고 네. 위험은 줄이고 이것이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0272님, 28세 아들이 2년 넘게 부모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방문도 잠그고 출퇴근합니다. 집밥도 안 먹고요. 그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지내는데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으로 좀 무거운 사연을 소개하게 됐는데 사실 이거는 아들이 부모에게 분명한 대화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부모와 대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대화를 전달하고 있는데 부모가 그 대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대화에 있어서 부모가 이 대화 아들이 얘기하는 이 대화를 받을 마음이 없으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나와 대화를 하기 싫어하는구나. 오히려 대화를 거부하는구나를 인정해야 돼요. 네. 그게 되지 않으면 대화가 오히려 더 이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 면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싸우다가 하면은 너랑 안 놀아, 너랑 말 안 해 이러면서 며칠 하다가 풀잖아요. 근데 며칠 하다가 풀리지 않는 거는 그만한 에너지를 계속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은 지금 부모와 대화하지 않기 위해서 생각외로 에너지를 많이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아들을 도와주려면 그 에너지를 그렇게 쓰지 않도록 오히려 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 아들이 어떻게 할 때 편할까에 대한 새로운 스펙트럼이 생겨요. 너무 새로운 시각이네요. 네, 그래야지 아들이 정말 편해지고 편해져야지 아들이 부모와 조금 결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모로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주신다면 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올 것입니다. 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계속 끌어낼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먼저 그 상태에서 편안하게 해주고 그 아들의 입장을 또 존중해주고 이런 먼저 첫 번째 과정이 필요했던 거였군요. 네. 저희가 많이 생각 못했던 그런 첫 번째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려야 한다니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든지 끝은 시작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원장님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면요 저희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평화. 세계 평화.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네. 평화. 네.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경험들이 있는데 이 갈등들이 잘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정신의학과 전문의 최의헌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